날 사랑하긴 했나요? 대답하면 떠나줄래? 셋은 안 되니까 둘이어야 하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드라마 진짜 다음 주면 끝난다면서요? 근데 이게 정말 결말을 향하는 드라마가 맞긴 한 걸까요? 오늘 회차 보고 솔직히 멘붕 오신 분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벌써 10일한데도 아직도 소미가 해숙의 젊은 자아냐 아니냐 이걸로 시청자들끼리 토론 중이라니 이게 진짜 결말을 향하는 드라마 맞냐 싶더라고요. 오늘 확실하게 밝혀진 건 딱 하나예요. 해숙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이를 잃은 충격 때문에 해숙이 스스로 기억을 봉인해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교회 목사 은호였다는 사실이죠. 근데 예고편을 보니까 소미가 기억을 되찾은 듯한 표정으로 셋은 안 돼요 라며 해숙을 죽이려는 장면이 나오고 낙주는 절규하듯 안 돼를 외치고 해숙은 어디론가 떠나는 듯한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건 그냥 감정극이 아니라 완전한 미스테리 스릴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도대체 소미는 누굴까요? 해숙의 젊은 자아? 아니면 전생의 그림자? 아니면 완전히 별개의 인물일 수도 있을까요? 저는 오늘 회차를 보고 기존의 해석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새롭게 정리한 소미의 정체와 11화 전개에 대한 핵심 피셜 3가지를 차분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풀어드릴게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드라마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계속 소통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천국보다 아름다운 11화 대반전을 향한 마지막 피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피셜 첫 번째, 소미는 해숙의 젊은 자아가 아니다. 낙준 가족의 망상으로부터 집착해온 외부의 비극적 존재다. 이번 회차를 보면서 저는 확실히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정말 소미는 해숙의 젊은 자아가 아니라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요. 가장 큰 단서는 바로 그 장면에 있습니다. 은호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소미가 조심스럽게 묻죠. 엄마 이름이 뭐야? 그리고 은호는 망설임 없이 말합니다. 이해숙. 그 순간 소미의 표정, 여러분 기억나시죠? 순간적으로 표정이 딱 굳고 어딘가 굉장히 당황한 눈빛을 보입니다. 마치 그 이름을 듣고 싶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 진짜로 소미가 해숙이라면 그 이름이 왜 낯설어야 할까요? 왜 놀라고 불안해하고 멍하니 굳어있어야 하죠? 그건 너무 이상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 장면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낙준이 소미에게 정말로 무섭게 화를 냈던 순간, 너가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아? 거의 분노에 가까운 날선 표정이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로 소미가 해숙이었다면 낙준이 그렇게 무섭게 그렇게까지 나를 세우면서 화를 낼 수 있을까요? 늘 해숙을 안쓰럽게 바라보던 그 사람이, 천국까지 따라와서도 끝까지 곁을 지키던 그 사람이 해숙의 젊은 자아 앞에서 그렇게까지 날선 눈빛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말없이 안아줬을 거예요. 혹은 기억이 돌아온 거냐 라며 따뜻하게 물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그 순간 그건 네가 알 수 없는 이름이야 라는 듯이 마치 소미를 절대 발을 들여놔서는 안 될 경계를 넘은 사람처럼 대했단 말이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저는 확신이 듭니다. 소미는 해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숙이라는 이름에, 그리고 해숙이 받았던 사랑과 삶 전체에 집착해온 인물이에요. 이승에서의 소미는 어쩌면 아이를 잃은 미혼모였을지도 모르죠. 그 아이를 누군가에게 뺏기고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주친 가족 해숙, 낙준, 은호,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평범한 그 삶이 소미에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간절해 보였던 거죠. 그때부터 망상이 시작됩니다. 나도 저 가족의 일부였어. 은호는 내 아들이야. 낙준은 날 사랑했어. 그렇게 만들어진 기억은 시간이 흐르며 진짜 기억처럼 변해버렸고요. 천국에서도 그 망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호를 지켜보고 낙준과 함께 있었던 장면을 떠올리고 마치 진짜 가족처럼 그 시간들을 기억해내는 소미. 하지만 그런 장면들, 우리 다른 인물들의 기억 속에 나오지 않았죠. 전부 소미 시선에서만 그려지죠. 이건 누군가의 젊은 시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누군가의 원한 섞인 욕망의 기억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마지막 결정을 내립니다. 셋은 안 돼요. 둘이어야 해요. 해숙을 지우고 자신이 그 자리를 완전히 차지하겠다는 선언. 사랑을 원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사랑을 소유하려는 광기로 바뀐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드라마가 해숙과 젊은 해숙의 감동적 재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훔치고 망상 끝에 무너져가는 비극을 그리려는 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피셜 2. 해숙은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죄책감에 외면하고 있었다. 다시는 아이를 잃지 않기 위해
해숙은 정말 기억을 잃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로또 축제에서의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거짓 사연을 말했는데도 천국의 센터장은 말합니다. 그 말은 곧 해숙이 무의식 중에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는 뜻. 그녀는 은호가 아들이란 걸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고요? 다시 그 아이를 잃는 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해숙은 기억을 지운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외면하며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 퍼즐이 맞춰졌을 때 해숙은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예고편 속 어딘가로 떠나는 듯한 그녀의 뒷모습. 해숙 역시 환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건 도피가 아닙니다. 끝내 아들을 지키지 못한 어머니의 마지막 참회이자 선택이죠. 마지막 피셜 세 번째. 낙주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끝까지 침묵으로 모두를 지키려 했다. 오늘 낙준의 분노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네가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 이 말은 단순한 놀람이 아닙니다. 낙주는 은호의 이름을 절대 모를 존재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본능적으로 분노한 겁니다. 낙주는 알고 있습니다. 소미가 누구였는지, 인호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해숙이 모든 걸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요. 그럼에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는 순간 모두가 무너질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숙은 죄책감으로 쓰러질 것이고, 은호는 또다시 상처받을 것이고, 소미는 더 위험해질 것이기에 낙주는 침묵으로 모두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침묵이 한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소미는 더 이상 사랑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소유하려는 존재가 된 거죠. 이제 낙준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고편 속 절규하며 교회 문을 두드리는 낙준의 모습은 그의 마지막 무능력을 상징하는 장면일지 모릅니다. 이제 진짜 단 2회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오늘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드라마는 사랑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끝은 기억, 망상, 죄책감, 그리고 용서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미는 해숙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비극적인 인물일까요? 여러분의 피셜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드라마 5였습니다.